자, 오늘도 현대차는 하락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양봉의 모습, 자, 양봉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 주변만 봐도요, 지금 이 현대차를 너무나도 매수하고 싶다. 자, 현대차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언제 눌림이 나오냐. 자, 눌림목이 나오면은 한번 비중을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현대차 조만간에 눌림목 한 번은 줄 것이다. 자, 눌림목 한 번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눌림목이 나왔다면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은요,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저는 이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연일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힘을 보시면 어때요? 점점점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1월 9일 날에는 이 기관이 무려 27만 주. 자, 27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에는 9,800주. 그 다음날에는 얼마? 26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어제 같은 경우는 8만 주를 매수했고요. 오늘은요, 6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수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매수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대차의 유통 물량을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주포가 이제 매수를 멈추려고 해요. 매수를 멈추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 자,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이 외국인들이 주가가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외국인들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 본인들이 매집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얘네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보세요. 이 현대차의 공매도 추이. 자,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만 보셔도 돼요. 공매도 비율만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매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거래되는 이 거래량 중에 공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죠? 그 전에 보세요. 1월 9일 날 같은 경우는 1%의 비중, 그리고 2%, 어제 같은 경우는 4.8%까지 비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이 이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던지는 현물의 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으니 얘는 더 세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차 거래만 봐도요, 현대차의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뜻은 뭡니까? 잠재적 공매도. 자, 잠재적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를 밀어내면서 한 번은 눌림목이 나온다. 왜? 기관들도 지쳤으니까. 자, 기관들도 지금 매수하다가 지쳤어요. 매수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눌림목 타점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고점 찍고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고점 찍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요, 제가 이 현대차 첫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을 언제 찍었습니까? 첫 번째 영상. 5일 전에 찍었어요. 자, 5일 전에 제가 이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장대 양봉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스마트머니. 상승 초입 바로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상승 초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거의 30% 주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 써 있는 재료의 지속성이죠. 자, 재료의 지속성을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이번에 아틀라스가 너무 좋았다. 이번에 로봇이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서 뭐 저도 놀랐습니다. 막 백덤블링하고 막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현대차 공장에 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로봇 산업이 발전이 됐는데 근데 이 현대차의 로봇 기업이 뭐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잖아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번에 CES 2016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곧 기술 특례. 자, 기술 특례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어. 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 IPO에 대한 가치. 자,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상장 가치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그죠? IPO 이후 적정 가치는 최소한 30조 원 이상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IPO 적정 가치는 최소 3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의 시총이 얼마야? 80조야, 80조. 85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현대차의 자회사로서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현대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눌림 타점을 잡아야 될지 이 눌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지금 이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야?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지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주가 한번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린다고 바로 사면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내릴 때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투매가 나오겠죠. 그죠? 고점에서 나오는 매도기 때문에 공포 물량 때문에 차익시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 시점. 자, 분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분봉 차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물론 뭐 매수하는 물량도 적지만 반대로 매도하는 물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공매도 비중도 줄어들어야죠. 그죠? 공매도 세력들이 어디까지 뺄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첫 번째 스마트 뭐죠? 첫 번째 스마트가 뭐야? 공매도 숏 커버링. 자, 공매도 숏 커버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세력들, 특히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주가는 뭐예요? 정말 천정부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전부 다 뭐예요? 외국인이 산 겁니다. 외국인이 주포가 돼야만 현대차는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보면서 첫 번째 수급을 볼 건데 우리가 추세로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눌림 타점을 잡았던 자리들, 그죠? 눌림 타점을 잡았던 자리들 보면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자,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 여기서 그죠? 급락이 나왔다가 추세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첫 번째 수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수급. 이게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수급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냐면 결국 수급 이런데 거래량이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다 보면 언젠간 고점이 나와. 근데 거래량 고점이란 건 뭐냐면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다. 그럼 이제 곧 물량이 매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급에서 진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뭐야? 공매도 숏 커버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026년도에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매수 타점. 자,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혹은 뭐 추후에 매도 타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좀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현대차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어. 영상 초반에 끄신 분들은 못 받아가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시험만 보면은 매일 100점 맞는 친구. 자, 100점 맞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던 친구는 이번에 90점을 맞은 거예요. 90점. 빵점 맞던 친구는 이번에 30점을 맞아요. 30점.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100점 맞던 애는 90점, 빵점 맞던 애는 30점이에요. 자,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공부를 잘하지만 이 친구는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죠. 자, 성적이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올랐다라는 건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대감. 응?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에 시장의 심리입니다. 시장의 심리예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납니까? 바로바로 급등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 왜냐면 실적이 이미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못해도 주가는 급락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져. 턴어라운드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기 시작한다. 자, 이런 종목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